자, 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6월 첫 주네요. 첫 주인데, 제가 계획은 6월 달에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아마 7, 8월 달에는 문제풀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법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성적이 잘 안 올라와. 왜 그러냐면은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은 열심히 했어도 응용이 없기 때문에, 응용력이 없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시험 치면 모의고사 시면 성적이 더 안 올라요. 더 안 올라간다고. 더 내려가면 내려가지. 그러니까 응용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번 달에 내가 갖고 오는 이 문제들은 굉장히 수준이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잘 분석해야 돼. 요것만 따라가면은 공법은 별도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한번 봅시다. 부동산 공법은 늘 이야기했죠. 부동산이 토지하고 그 정착물의 대표가 되는 게 건축물이니까 건축물에 관한 법이다. 자, 토지를 우리가 효율적, 경제적으로 잘 이용을 하기 위해서, 행정수단을 종합화했는데, 그걸 우리가 행정계획이라고 한다. 자, 그 계획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게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거죠. 그럼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지구, 기사,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도의 지역이죠. 우리가 토지를, 용도를 정하는 목적은 국토의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토지에다가 각각의 용도를 부여해 놓고 그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케 하는 것이 용도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물론 지역하고 지구 속에 지정이 됩니다만은, 이거는 독자적인 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이라든가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라든가 이런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정하는 국지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추가적인데 국지적이죠. 그리고 독자적으로 지정하는 또 하나의 용도지역. 그래서 이걸 특수한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용도구역입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를 했어요. 그 용도지역은 일단 용도지역을 먼저 보면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자, 도, 관, 농, 자로 분류를 해서요. 그럼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 토지의 특성에 따라, 자, 여기는 개발 특성을 갖고 있고 여기는 보전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개발에 관한 도시지역은 딴 거 없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우리가 도시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이 세 가지, 여기에 준하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리지역은 이 도농자, 도시와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인데, 이 도시지역처럼 운영이 되는 것이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죠. 이게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획관리예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처럼 관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우리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관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는 뭐다? 보전관리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개생보 아니면 보생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은 다시 우리가 나누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주거와 상업과 공업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요거는 개발이다. 개발. 그리고 이제 도시 안에서도 요거는 보전이다. 그래서 항상 땅덩어리는 이렇게 개발과 보전이 이렇게 균형되게끔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한마디로 국토의 난개발을, 도시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게 주거지역은 다시 우리가 나누면 전, 일, 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예요.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고, 여기는 다시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1종 전용주택은, 전용주거는
일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다. 그래서 전양일리라고 정의하죠.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다. 일반적으로는 편리한이죠.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인데 여기는 1종, 2종, 3종이에요. 그래서 자 1종은 우리가 저층주택이야. 저층이니까 4층 이하를. 여기는 아파트를 세울 수 없어. 저층이니까. 그 다음에 2종은 중층주택 중심이고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편 1, 2, 3 그리고 전양 1, 2 이렇게 정리하시고 주거지역 준주거는 주거 플러스 상업 플러스 업무의 기능이 보완이 필요한 그러한 주거를 준주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거를 볼 때 아하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 지정이 안 된다. 왜 중복 지정이 안 되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중복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주거 기능도 있고 상업적인 기능도 있고 업무적인 기능을 잇는 그런 지역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준주거라고 한 거예요. 이게 용도지역이 중복 지정이 된다면 주거도 넣고 상업도 넣고 공업도 넣고 업무도 넣는 그런 지역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때는 그렇게 집어넣으면 돼. 중복이 된다면.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을 별도로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준주거 지역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은 우리가 중1, 6원 이렇게 우리가 보자.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그리고 근린상업인데 여기는 이제 근린지역 안에 주택지역에 붙어서 껌딱지만하게 붙어서 상업적인 기능을 유발하는 거죠. 여기는 도심과 부도심, 이거는 일반적인 상업, 이거는 유통기능이니까 이런 농산물센터라든가 수산물센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이 들어설 수 없죠. 하루 종일 골라 시끄러워. 8톤 트럭만 왔다 갔다 해. 아이들 죽어. 그러니까 주택 기능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주택을 세울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근린상업은 여기가 이제 아파트촌이야. 아파트촌인데 시장이 없어. 시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 옆에 붙어가지고 여기 마트나 아울렛 이런 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업을 우리가 근린상업. 그래서 주거지역에 가까이 붙어있는 상업이라고 해서 근린상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업도 역시 전일전이야. 여기 전용공업이 있고 일반공업이 있고 준공업이 있는데 전용공업은 바닷가, 중화학,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바닷가, 울산, 광양, 뭐 포항, 포스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전용공업. 왜? 공해가 워낙 심하니까 공해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주로 지정한다. 이게 바로 전용공업이다. 그럼 일반공업은 일반적인 주거환경인데 여기는 환경을 요거 잘 물어요. 요 목적을 물을 때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지정한 공업이 일반 공업이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 배치다. 그게 목적이에요. 준공업은 아까 이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여기는 공업, 경공업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주거 또는 상업 거기다가 또 업무 이 기능까지 보완이 필요한 그런 공업을 준공업이다. 아마 용도 지역 중에서 용도가 가장 다양한 공업이 준공업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는 이제 상업적인 기능이 있죠. 여기는 상업적인 기능이 있어도 위락적인 기능인 숙박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상업적인 기능 속에서 숙박이 돼요. 숙박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일종은 단독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은 세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일종 일반적으로는 저층이니까 아파트 세울 수 없죠. 공동주택이 안 들어서잖아요. 그죠? 사계층이 하니까 공동주택이 안 돼요. 이런 거. 여기는 저 공해성 공업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주택이 안 되거나 초등학교 아들 다 죽일 일이 있어요? 이거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중화공업장에는 중무장애가 들어가잖아. 완전 산소통 들고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우주복 입고 하니까 주거 생활이 안 되고 초등학교 아이들 다 죽여. 그러니까 안 돼. 자, 녹지는 다시 보수행자야. 자, 보수행자.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된다 이거죠.
그럼 보존 녹지는 이것처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존하기 위한 거니까 보존이 포인트고 생산은 농업적인 생산. 자,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자연 녹지. 그래서 도시를 만들다가 주거상가 공업이야. 그럼 주거지 아파트가 좀 부족해. 그러면 자연 녹지를 확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기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그런 녹지가 자연 녹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살 때는 이 보자 들어가 있는 것만 안 사면 돼. 보존 녹지, 보존 관리 이런 거는 사봐요 볼 일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돈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가까이 하지 마시고. 자, 일단 도로 끼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시골 변두리에 있다. 그리고 배후지다. 그럼 무조건 땅을 사. 땅 사는 게 제일 돈 버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대구도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이 200 가까운데 시가와 조정구역이 많아요. 시가와 조정구역 배후지거든. 그걸 조사해가지고 무조건 시가와 조정구역에 땅을 사. 사놓으면 그건 언제든지 개발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강의 끝나고 빨리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 따라 다녀. 땅 사러 가자고. 나도 강의 고마할래. 한마디로.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자고. 이게 용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일단 4개 용도에다가 9개 지역이 9개가 다시 21개야. 4개.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요거 3개. 그 다음에 요거 2개, 9개. 그 다음에 이게 6개죠. 전용이 2개, 일반 주거가 3개, 준주거 안 한 게 6개야. 상업이 4개, 공업이 3개, 녹지가 3개. 그래서 도시지역이 16개고 관리가 3개고 합쳐서 21개. 이렇게 해서 사구 21. 이게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 번 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용도 지역의 종류를 봤어. 그럼 이게 용도 지역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의 지정입니다. 지정. 용도 지역의 지정은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 지정은 원칙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계획의 결정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는 게 도시군, 이게 바로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서 지정한다. 그러면 이거 지정할 때 입안과 결정 절차 거쳐서 입안을 하기 위해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입안회가 협의 심의 이런 절차 거쳐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 안 거치고도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요게 시험. 항상 시험 문제는 원칙이 아니고 특례가 나오니까 특례를 보시고. 그럼 특례는 여러분들이 가만 앉아있지 말고 어디에 있는지 빨리빨리 찾아봐. 이거 공부가 요령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합격하고 요령이 없는 사람은 백날에도 안 되는 거야. 35페이지 보면 뒤에 있어. 자, 특례. 용도지역의 지정의 특례는 첫 번째 공유, 수면, 매립지. 무슨지? 자, 서브노트에 35페이지. 공유, 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가 나와. 이때 공유, 수면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수면인데 이거는 바다야. 우리가 공유 수면은 바다도 있고 하천도 있고 호수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매립지에 대해서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가 인정이 되는 것은 바다를 메꾼 것만 특례를 인정한다. 바다에 한한다. 그거 줄 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매립지역의 목적이 인접지역의 목적과 동일한 경우가 있고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다른 경우나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특례가 인정이 안 되니까 볼 거 없어. 이거는 원칙적인 절차 거쳐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매립적인 목적이 인접적인 목적과 동일하다. 그럴 때는 이런 절차 안 거치고도 용도적이 지정이 돼요. 그게 어떤 것이냐? 바로죠. 자, 매립적인 목적과 인접적인 목적이 동일하다면 요때는 매립지에 매립을 바다를 메꾼 게 매립이잖아. 매립의 무슨 날? 준공, 인가 일로부터 준공, 매립을 준공한 날로부터 매립을 끝낸 날로부터 인접지역인 인접지역으로 여기 중요한 거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여기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죠.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요거를 한 포인트 높여가지고 좀 친절하게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하면 터지는 거야. 친절한 게 오히려 과잉 친절이야. 지정된 것으로 보고
지정 고시된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정된 것으로만 본다 이거야. 그럼 얘도 별도로 나중에 뭐 해야 돼? 이때는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된다. 고시를 요한다. 요거를 알아. 고시를 해야 된다 이거 고시. 왜? 자, 한번 봐봐요. 여기 보자고요. 내가 여기 바닷가 서해안 바다 메고 왔어. 서선 정주영 회장이 바다 메고 왔죠. 이거 메꿀 때 여기 인접해 있는 지역이 인접지역이 농림지역이다. 그럼 정주영 회장이 바다 메꾼 서산 간척을 해서 메꾼 목적이 농지 확보하려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메꿨다 이거야. 이때 이 메꾼 목적이 농지인데 인접지역이 목적이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인접지역의 목적과 매립지역의 목적이 동일하다 이거지. 자, 이때는 여기다가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하려면 원칙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을 조차 거쳐가지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이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런 절차 안 거치고 인접지역인 바다를 메꾼 이 매립지를 인접지역인 농림지역으로 바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자, 국민들에게 이거는 이제 바다가 아니고 농지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거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별도로 뭐 해줘야 돼? 고시. 이게 바다가 아니고 이제 농림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정된 것으로만 보고 고시는 따로 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지역으로. 여기는 결정이 되고 고시까지 된 걸로 보는 거야. 여기는 결정이 되고 고시까지 된 걸로 보는 거야. 이게 결정 고시의 의제예요. 아까는 지정된 것으로만 보는 거고 이번에는 결정이 되고 고시까지 된 걸로 보는 거라. 어느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자,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보는 게 6군데야. 이게 바로 뭐냐? 의항도. 자, 의항도 산택전이야. 자, 의항도 산택전. 그러니까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자, 이거는 강구항이나 여기 동해안 쪽에 뭐 항구가 많잖아요. 죽변이나 이런 항구. 그러면 그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인데 도시지역 옆에 붙어 있다. 도시지역 옆에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이다. 그러면 그 의항구역도 항만구역도 모두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된 걸로 본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단지가 있고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가지가 있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자,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고, 준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어요. 이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 빼고, 농공단지 하나 빼고, 농공단지 빼고 이 3가지는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야. 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 보는데 이 준산업단지는 이거 3가지에 준하는 거니까 이것도 도시지역으로 본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일단 법에는 3가지로만 돼가 있지만 이것도 같은 걸로 보면 돼. 안 되는 거는 이것만 안 되는 거야. 농공단지만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거는 시골의 김치공장이니까 이거는 시골이잖아, 시골. 그러니까 시골 촌이니까 이거는 도시적으로 볼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알아둘 거는 이 산업단지인데 이 산업단지를 도시적으로 볼 때는 옛날에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예정지도 도시적으로 봐서요. 예정지도 봤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는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예정지는 아니라는 거 거기다가 메모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야. 우리가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딴 게 아니죠. 택지는 논을 아파트가 부족하고 주택이 부족하니까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로
논이나 산을 싹 밀어가지고 택지로 바꾼 거지. 그게 택지개발지구야. 그럼 택지개발지구 주택지로 들어서기 위해 땅으로 개발한 건데 이 택지개발지구도 도시적으로 본다 이게.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여기도 예정지는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2년 전만 하더라도 예정지도 도시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예정지는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하고 여기는 예정구역이 들어가요. 여기는 예정구역이 들어가. 산택은 예정구역이 안 들어가는데 전원개발사업구역하고 여기는 예정구역이 들어가. 전원개발이 뭐냐? 전기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사업구역이야. 그럼 전기의 원천이 원료가 전기잖아. 전기의 원료를 개발하고 사업하는 구역이라 이거야. 그럼 전기 원천 개발을 하는 사업구역하고 예정구역 그것도 도시적으로 본다는 건데 그런데 저기 수력발전소 그럼 수력발전소가 있는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전기를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전원 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은 뺀다. 그 여러분 청도 우문댐 뭐 저기 평화의 댐에 가보시면 아니 전기만 철탄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없어. 가끔씩 뭐 부부 비스무리한 사람 내가 비스무리하다 했어. 부부 비스무리한 사람이 드라이버로 코스로 한 번씩 씩 갔다가 스쳐가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야. 이게 여기는 찬바람만 쌩쌩 불어 한마디로 그죠? 부부 비스무리 하다가 웃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어쨌든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 거기는 댐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도시로 볼 이유가 없잖아. 이럴 때는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 요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항상 예외 부분을 잘 보라. 그리고 요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이거든. 다시 그리면 여기다가 항만구역이 항만. 여기가 항만구역인데 이쪽 옆에 이게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이 항만구역도 도시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만구역 옆에 이게 관리지역이다. 그러면 관리지역 옆에 항만구역은 그냥 항만구역이지. 관리지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지역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반드시 어디에만 붙어야 돼. 도시지역 옆구리에 붙어 있어야만 그게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이 잿빛을 발하는 거야. 그때서야 도시가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를 놓치지 말라 이거죠. 이거 잘 보시고 넘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를 보니까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야. 뭐에 대한 특례?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야. 그럼 여러분 관리지역은 뭐냐고? 아까 관리지역은 이거잖아. 도시처럼, 농림처럼, 자연환경 보전처럼. 그러니까 이 도농자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게 관리지역이라 이거야. 그럼 이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는 딱 요게 있죠. 이 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 속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돼서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됐다면 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이 되는 거야. 졸지에. 무슨 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까지 된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그림으로 그려서 내가 볼게. 여기가 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인데 여기다가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어.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그 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이다? 농림지역으로 된다 이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관농농이라 다 같이 관농농. 큰 소리로 관농농. 그럼 여기다가 이제 관리지역인데 여기가 보전산지야. 무슨 산지?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지정이 되고 이거는 농지법에 지정되는 거예요. 그럼 보전산지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구분에 따라 보전산지가 어서 오세요. 완전히 깜둥이가 돼가 떨어졌네. 아이고. 자, 그 보전산지가 있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반가워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어? 나는 전부잖아. 보존산이다. 그 보존산이면 이게 구분에 따라 무슨 지역? 농림지역 또는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 관, 보, 농, 자 시작. 다 같이 관농농. 큰 소리를 관농농. 관보농자. 관보농자. 관리지역인데 보존산지가 있으면 농림과 자연. 관리지역인데 농업지정지역이 있으면 농림지역. 관농농. 관보농자.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특례가 된다. 오케이? 자,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오늘 문제 끄집어내세요. 문제. 딱 올 때 딱 문제를 챙겨와야지. 예? 자, 그러면 국회법상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상의 특례에 관한 다음의 내용으로 바르게 기술한가. 이 문제를 하나 보면 여러분 생각을 공법을 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봤죠. 관리지역 아래 농지법에 의한 무슨 지역?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보존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자연환경 보존지역 또는 무슨 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러면 기역은 전부 다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농림, 농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바다를 매립한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농림지역과 같으면 이거죠. 공유수면 매립적의 목적이 인접적의 목적과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매립의 무슨 날? 자, 매립의 무슨 날? 준공인가일. 무슨 일? 준공인가일로부터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 되죠. 여기다가 끝까지 봐야 되는데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데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라고 하면 틀리니까 그런 것도 주의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D것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과 어촌의항법에 의한 의항구역으로서 어느 지역에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어느 지역에 연접된 거?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여기는 결정고시까지 된 거예요. 니은은 지정만 되고 별도로 고시해야 되고요. D것은 지정이 되고 뭐까지 된 걸로? 고시까지 된 걸로 본다. 그걸 잘 알아요. 본다를 민법 시간에서 뭐라고 했죠? 간주. 그렇죠? 간주 규정하고 추정 규정하고 이런 것도 잘 구분하시고 용어 간주와 같은 게 우리 공법에는 의제야. 뭐라고요? 간주와 같은 게 뭐라고? 의제. 오래간만에 오신 분 이도환 씨는 지금 35페이지 펴놓고 하세요. 35페이지 밑에. 자, 그러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리얼.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미지정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자, 요거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걸 여러분 딱 우리가 강의할 때 42페이지 보면 용도지역에서 우리가 특례 용도지역에 여기가 지정에 대한 특례고 이제 세 번째 행위 제한이야. 지정의 효과죠.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의 효과로서 자, 건축 행위 제한이 따라요. 건축행위 제한이 따르고 두 번째 건폐율 제한이 따라. 그리고 또 세 번째 용적률 제한이 따르게 돼 있어. 용적률 제한이 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지정의 효과라 이거야. 그래서 건축행위 제한은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가 있죠. 그 특례가 우리는 자, 미지정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관리지역.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 사랑하는 미자씨라고 했죠. 그리고 6개월 만에 펜팔해가지고 얼굴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첫눈에 반해서 네 내 알을 낳아도
우리 험난한 인생을 같이 걸어가자. 도보. 다 같이 도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남자를 그 부인이 크게 출세를 시켰어.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그 뭘 결정한 사항을 고시하는 것을 어디다가 해? 관보에다가 하잖아요. 관에 진출시켰죠. 다 같이 관보 시작. 자, 미자, 도보, 관보 시작. 제갈량시 미자, 도보, 관보가 뭔지 알아요? 미지정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요.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요. 보존녹지고요.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존관리다. 미자, 도보, 관보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얼에 박스에 리얼에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미지정지역의 건폐율은 어느 지역이야? 미자. 어느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창선시 거기 리얼에 건폐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렇죠. 용적률은요. 용적률은 80%라 가면 되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러면 기억 다시 농림. 리얼은 뭐다? 매립, 준공, 인가일. 이것은 뭐다? 도시. 리얼은 뭐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정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요. 의사표시가 전달은 우리가 민법 시간에 111조.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도달주의.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너는 오늘 오전에 왔냐? 성민아? 예. 어서 오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정답이 3번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행위 제한에 관한 것인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 교재는 36페이지 딱 펴놔놓고 보면 되죠. 자,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서 건축행위 제한에 따라 뭐가 따라요? 건축행위 제한. 무슨 제한? 자, 건축행위 제한. 그 건축행위 제한은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자, 우리가 이제 건축행위 제한 방식은 N방식과 P방식이 있다 이거야. 자, N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이고 P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거죠. 그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는 뭐냐?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7개 지역이야. 자,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14개 지역이야. 14개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7개하고 14개를 한번 비교해보자. 자, 그럼 7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여기는 일단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이제 준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자, 이게 우리는 뭐다? N방식이야. 그러니까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계획관리. 상업지역이 4개니까 하나, 5개, 6개, 7개. 7개 지역은 N방식, 네거티브 방식이야. 그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 행위를 나열하고 나머지 14가지는 허용행위,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인 걸 우리가 보면 자, 주택의 신축,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 주택을 세울 수 없는 지역. 여기 위에 보면 유전에는 주택을 신축을 못한다고 적어놨죠. 유통상업하고 무슨 거고? 유통상업하고 무슨 거고? 천연공업은 주택이 들어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에서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증축은 되는데 주택의 신축하고 주택의 신축과 종교시설의 신축이 아예 안 되는 지역이야. 종교시설과 주택의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이 시가화 조정구역. 그래서 유전시, 시작.
유전시, 유통상업, 전용공업, 시가와 초정거 이때는 주택을 세울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농어가 주택이 하나지만 아무튼 주택이 들어설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도지역에서 유전, 유통상업과 전용공업에는 집을 못 짓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새겨주고 가자고요. 그 다음 연립과 다세대 주택이죠. 그 연립과 다세대 주택을 세울 수 없는 거. 그 연립하고 다세대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은 이게 공동주택이잖아.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 딱 보니까 자 유전일 뽀뽀 놀자 이거 다 같이 유전일 뽀뽀 놀자 시작. 그런데 전혀 그 감흥이 없는 것 같아. 감동이 없어. 뭐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지 마지못해 따라하는 것 같아. 뭐 애끓는 뭐가 있어야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진짜 혼을 다해서 이 얘기해야 상대방이 알아먹기 빌어먹고 사랑을 하는 거지. 미집지리하게 하면 누가 그 사랑을 알아줘? 다 같이. 오케이. 유전일. 유전일. 그렇다고 갑자기 저렇게 정쟁을 하니까 말한 내가 미안해 죽겠네. 다 같이 유전일 뽀뽀 놀자 시작. 그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하고 일반공업하고 보존녹지,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그럼 유통상업은 아까 주택이 단독주택을 세울 수 없으니까 공업, 이게 아파트 연립은 안 되잖아. 이 전용공업은 중화공해성이니까 주택이 아예 안 되니까 안 되고 일반공업. 자, 보존녹지, 보존관리는 이 보존 목적이니까 안 되고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단독주택은 되지만 연립이나 다세대 아파트 같은 걸 세울 수가 없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유전일 뽀뽀 놀자 시작. 자, 그다음 이제 아파트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13개야. 21개에서 13개니까 이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고 가야 돼. 그래서 그대로 유전일 녹 다 같이 유전일 녹 시작.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뭔가 통해야 돼. 그래야 말이 돼. 이거 말이 안 돼 처음 하면. 유전일록 일전일주 관농자 시작. 유전일록 일전일주 관농자. 이게 말이 박자가 맞아야 돼. 그 노래도 그렇듯이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리고 모든 녹지야. 자, 모든 녹지가 어떤 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모든 녹지죠. 그럼 녹지 3개. 그 다음에 일종 전용은 아까 말했지. 일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 그러니까 아파트 절대 안 되는 거야. 자, 일종 일반은 저층주택이니까 4층 이하야. 그러면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일종 전용하고 일종 일반지역은 안 돼.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3개야. 관리지역은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어. 몇 층이야?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으니까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그래서 유통상업 하나, 둘, 셋. 녹지가 3개니까 6개. 7, 8. 이거 3개니까 11개. 이거 2개 합하니까 13개. 아, 그래서 아파트가 안 되는 게 21개 용도 지역 중에서 13개구나. 아, 이거는 알아야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모든 용도 지역에 설치가 다 가능한 게 어떤 거야? 그게 바로 어떤 거? 일반 근린 생활시설. 무슨 시설?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뭐가 된다? 허용된다. 일종 근린 생활은 모든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데 일종이 뭐냐? 1+5 이렇게 했잖아. 일종은 가까이 있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접거론, 안마원, 원자들인가.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일종 근린이야. 일종은 모든 용도 지역에 다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거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2종 중에서 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모든 용도 지역에 가능한 것은 십자가, 교회, 사찰, 종교 집회장이다. 종교 집회장으로서 500 미만인 거는 이거는 2종 근린 생활인데 모든 용도 지역이 다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0 이상의 종교 집회장은 어느 지역에만 안 되느냐? 전용공업이요. 내가 옛날에 한참 강의를 많이 할 때는 일주일 내 수업했어. 1월까지 수업했어. 그때는 워낙 경기가 좋으니까 선생님하고 밥 먹으려고 하면 줄을 서서 미리 예약을 했어요. 내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진짜야.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일주일 꼬박이 수업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극성인 아줌마가
교수님 전시회를 꼭 대접하고 싶어. 3주 전부터 예약을 해가 가는 거야. 아이고 예. 근데 그 여자분하고 혼자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뒷담화가 나와요. 아 교수님 저 여자하고 어디 갔다 왔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항상 반장을 끼우던가 다른 사람을 끼워서 같이 가요. 혼자는 절대 같이 안 가. 그게 내 철칙이었어. 그래가지고 반장하고 남자 반장하고 같이 갔어. 같이 가서 이제 자기 차를 끌고 순환로를 한 바퀴 삥 돌아 좀 멀리 좋은 데 간대. 충동인가 거기 개발지 않고 요 안에 허브고 뚫고 들어가는데 와 하여튼 좋기는 좋더라고. 그 안에서 딱 들어가는 레스토랑인데 아주 멋있더라니까 한마디로.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은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교수님 여기는 용도 지역이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야 이거 내가 무슨 놈이야. 이 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휙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십자가가 안 보여. 여기는 전용공업이야 이렇게 했어. 뭐라고? 그 공단이 있잖아요. 그 국가 시공공단 그 공단 있잖아 한마디로. 그 십자가가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전용공업이다. 그 이 양반은 또 궁금한 거는 뭔 참네. 톨게이트 내리더라니까. 내려가지고 바로 구청에 가가지고 그 떼보고 와야. 나 밥 굶어 죽을 뻔했다 배고파가지고. 근데 떼보니까 전용공업이 맞거든 그 지역이. 봐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뒤에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맨날 지금도 따라다니지 한마디로. 주기업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데 하면서 수시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죠? 귀찮을 정도로. 그러다 좋아 한마디로. 뭐 이게 밥 한 끼 얻어 먹었잖아. 보상을 해야지 한마디로. 뭐 이야기하고 앉아 그러지.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용도적의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세요. 용도지역 안에 건축행위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한 것.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는 공동주택과 위락과 숙박시설, 장례시설 등은 건축할 수 없다.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아까 봤잖아. 자, 위락시설은 상업지역만 되니까 안 돼요. 위락은 어디만 된다고? 상업. 숙박시설도 일반 공업은 기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준공업은 되는데 일반은 안 돼요. 장례시설, 사람이 죽었다. 그럼 장례시설은 녹간농자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능해요. 장례시설 등은 일반 공업지역 안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그래서니까 1번 틀렸고 2번 준공업지역에는 숙박과 주택의 설치가 가능하다. 아까 준공업은 숙박도 된다 했죠. 준공업은 된다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여기 상업 숙박에 적어놨잖아 지금. 준주거는 안 되는데 뭐는 된다고. 준공업은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주택의 설치가 허용된다. 그러면 준공업은 경공업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 플러스 업무 기능이 섞여 있으니까 주택이 다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오케이. 3번 보존 녹지에서는 주택과 위락, 숙박시설 등은 설치할 수가 없다 했는데 보존 녹지는 아무리 보존 녹지라 하더라도 단독주택, 농어가 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안 되겠고 공동주택이 안 되지만 되잖아요. 그 주택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였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상업지역만 되니까 안 되는 게 맞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주택과 숙박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주택은 안 된다 했죠. 골라 8톤 들어게 아치에 죽어 안 된다 했잖아. 그런데 숙박은 8톤 트럭에 배추 가득 싣고 와서 저 강원도 오지에 배추를 싣고 밤새 가락동 농산물 시장까지 와서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불어놓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유통상업에도 숙박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숙박시설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된다 틀렸고. 중심상업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도 가장 넓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 봐봐요. 건폐율이 가장 높은 거는 건폐율은 우리가 녹, 주, 공, 상이라고 했죠. 다 같이 녹주공상 시작. 큰 소리로 녹주공상.
자, 녹지는 20에서 40인데 40짜리가 계획관리지역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기 녹지라는 것은 관, 농, 자 다 합한 거야. 그럼 녹지 밑으로 관리, 농림, 자연 전부 다 몇 프로? 20%. 다만 40%잖아. 무슨 지역만? 계획관리만 40. 관리가 아니고 계획관리만 40이다. 오케이? 자, 주거지역은 50에서 70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제 여러분 딱 봐봐. 주거지역이 아까 전일준이잖아. 전일준. 전용 일반 주거 준주거니까 이거 뭐 그대로 전일준은 여기 50이구나. 70은 여기 준주거구나. 그럼 끝났어. 그럼 일반 주거는 60이구나. 5, 6, 7이야. 그런데 3종 일반 주거에서 3종 일반 주거는 돌연변이로서 여기는 건폐율이 50%예요. 그래서 50, 60, 70이다. 요것만 기억. 그럼 공업지역은 몽땅 70이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상업은 70에서 90이에요. 그럼 상업도 우리가 중1, 6원이니까 자, 중심 상업은 이거 딱 보면 알아야 돼. 자, 70, 90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뭔지를 빨리 정리할 90이잖아. 70은 여기고 그럼 이게 일반 유통은 80이야. 7, 8, 9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 뭐 외우려고 애쓰지 말라니까.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쳐. 근데 지금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인터넷은 개뿔 전부 장난치고 앉아서 지금도 봐. 아니 강의한 지 겨우 20년도 안 되는 이런 공법 선생들이 뭐라 하냐. 암기 노트다. 미친놈들. 암기 노트 뭐 합격 노트. 아니 또라이들도 무슨 또라이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거를 또 돈 주고 또 수험생들이 전부 수험 돈 주고 사봐요. 바보 천치 같은 놈들. 그 왜 이 암기 노트가 대가리 짠 거잖아. 앞대가리. 머리 글자 딴 거잖아. 근데 그 사람 강의를 꾸준히 들어왔는 사람은 그거 봐도 돼. 우영수 강의 듣다가 그거 사가지고 봐. 빌어먹고 그거 외운다고 다시 공부해야 돼.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돈 들여가면서. 절대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이게 900페이지 책을 일반 기본서잖아. 이거를 넉 달 하고 이제 200페이지로 줄여줬어. 2달 하는 거야. 그다음 문제풀이 하는 거야. 문제풀이 하면서 이거 같이 또 정리하는 거야. 똑같은 거를. 그럼 이제 문제풀이 하고 나면 이게 단원별이잖아. 단원별이니까 아직까지 감 못 잡아. 왜? 숲속에서 숲을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모의고사 들어가지. 모의고사는 1편 국계법부터 6편 농지법까지 끝까지 가는 거지. 그 왔다 갔다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끝나고 나면 국계법에는 대충 뭐가 나오고 개발법에는 대충 어떤 게 나오고 정비법은 대충 어떤 게 나오는 거구나. 이게 스스로 알게 되는 거야. 선생이 가르쳐가 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 이거야. 그게 공부지.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온 거 알잖아. 그럼 이때 선생님이 최종 특강을 한번 해줘. 900페이지짜리를 200페이지로 줄였어. 그럼 문제 풀고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알 때 딱 특강할 때 하루에 12페이지야. 공법 전체가 다 줄여놓은 게 12페이지. 12페이지 하면 떡을 쳐요. 지난번에도 내가 했잖아. 12페이지. 그럼 12페이지 가지고 그거 12페이지는 10번만 여러 번 되풀이 해봐.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이제 12페이지를 가지고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머리 글자를 따도 그때는. 내 강의를 그동안 쭉 들어왔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럼 다른 학원 학생들이 그거 들으면 알아먹을까? 못 알아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에 익혀지지 않았잖아. 이렇게 가야 겨우 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법은 성적이 갑자기 팍 올라가요. 한마디로. 문제까지 풀어야 성적이 올라가. 문제 안 풀 때는 절대 모의고사 시험 성적이 안 올라가. 그게 공법이라는 거야. 그거를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경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그게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이런 흐름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자꾸 귀가 얇아가지고
엉뚱한 놈 소리 듣고 이놈 소리 듣고 저놈 소리 그런데 기웃거리지 말고 그런 시간이 있거든. 이 서본업도 한번 떠보시라고. 어떤 경우든 간에 공법은 모든 시험은 나이 플러스 1만큼 책을 읽으라는 이 말이 나는 최고의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플러스 1만큼 책을 읽어라. 내 나이가 55세면 5번 플러스 한 번이니까 6번 읽으면 돼요. 60대면 7번, 70대면 8번을 읽으면 된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든 합격할 수 있다. 대통령 시험도 합격합니다. 이런 정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거 벌써 뭐라 하느냐? 얄팍하게 계산하는 거야. 자기 계산이 어떻게? 아, 공법은 어려우니까 40점 목표를 잡고 중계로는 쉬우니까 80점을 맞고 그러면 공시는 한 50점 맞고 그러면 공법은 과락만 면하면 되니까 평균 60점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차 과목은 민법은 좀 쉬우니까 80점 맞고 계로는 좀 어려우니까 막 턱걸이 하면 되고 세상을 살면서 계산대로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아침부터 잔소리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학원에서 이어지는 과정만 따라오면 된다. 선생이 올해 30몇 년을 강의한 게 그게 하루아침에 수백 명을 수천 명을 봤잖아. 이런 놈도 봤고 저런 사람도 봤고 저런 분도 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알아요. 여러분 눈동자 보면 다 알아. 저분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됐고 저분은 기초가 안 돼 있고 다 보인다고. 이도환 씨 잘 놀다 왔어요? 이제 공부 합격합시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중심상업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은 거 맞죠? 5번 문항에. 맞잖아요. 그런데 건축법상의 대지분할 제한 기준 면적은 가장 넓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대지분할 제한 기준 면적을 어디다 집어넣어놨느냐 보라고요. 페이지 60페이지. 60페이지. 서브노트 60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자 개발행위에서 여기 60페이지에 끝에서 끝에서 두 번째 칸에 5번의 오른쪽 끄트머리 주거적 미엄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건축법상의 대지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해서 거기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 줄치고 주거지역 기타는 60, 상업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는 200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기 60 한번 따라해봐. 주기 60, 상공 150, 녹지 200. 자, 이 기준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이게 대지분할 제한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건축법상의 대지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녹지지역이지. 상업지역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어요. 그러면 옳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몇 번밖에 없어요? 2번. 2번 하나밖에 없죠. 2번이 정답이다 하는 게 바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해놔놓고 요거 지우지 마세요. 손도 대지 마시고 가만히 두시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세요.